안녕하세요. 오늘은 60세 이상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좋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일들이었지만 지금은 사회가 많이 변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절에는 당연하고 상식적이었던 것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불편하고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 중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상위 12가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른이 젊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걱정해 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혼자 다니는 걸 보면 위험하다, 조심해라 말해주는 것이 어른의 도리였죠. 67세 김모 씨도 그런 마음으로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에게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이를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김모 씨는 합의금 300만 원을 물어주고 동네에서 변태 할아버지라는 소문까지 났습니다. 또 다른 69세 박모 씨는 카페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학생을 보고 예쁘다, 고생이 많다는 마음으로 남자친구 있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대화였지만 지금은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져서 사장에게 출입금지를 당하고 온라인에서 꼰대 할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와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젊은 여성들에게 이런 관심을 보이면 무조건 성희롱이나 스토킹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어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에서도 나이 많은 어른이 대중교통에서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한 예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양보하는 것이 기본 매너였죠. 72세 최모 씨도 그런 생각으로 지하철에서 20대 남성에게 젊은 놈이 앉아 있으면 어떡하냐며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다리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환자였고 이 모습이 핸드폰으로 촬영되어 유튜브에 올라가 조회수 50만을 기록하며 전국적으로 꼰대 할아버지로 유명해졌습니다. 또 다른 분은 임신부에게도 나이 많은 사람이 더 힘들다며 자리를 달라고 했지만 이것도 SNS에 올라가서 상식 없는 노인이라는 댓글을 수백 개 받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평생 고생해온 어른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각자의 사정을 먼저 고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이만으로 자리를 요구하면 꼰대라는 낙인이 찍히고 전국적으로 망신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는 손님이 왕이었고 특히 나이 많은 어른이 불만을 토로하면 당연히 들어주었습니다. 65세 이모 씨도 그런 마음으로 식당에서 나이 많은 손님한테 이렇게 하냐며 음식을 다시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음식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 거였죠. 하지만 이 모습이 다른 손님에 의해 촬영되어 인스타그램에 진상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한 요구나 어른으로서의 권위가 지금은 갑질로 받아들여집니다. 모든 것이 SNS에 올라가고 한번 갑질하는 노인이라는 이미지가 퍼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외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는 어른이 젊은 사람에게 그렇게 입으면 안 된다, 단정하게 입어라라고 조언하는 것이 교육적이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68세 정모 씨도 공원에서 짧은 운동복을 입은 20대 여성을 보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짧은 바지 입으면 어떡하냐며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누가 뭘 입든 할아버지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며 맞받아쳤고 주변 사람들도 할아버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염색한 머리의 학생에게 학생답게 검은 머리를 해라라고 조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학생다운 모습을 권하는 좋은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꼰대라는 소리를 듣고 오히려 역공을 당합니다. 지금은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시대이므로 아무리 좋은 마음이어도 외모나 복장에 대해 지적하지 마세요.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경험과 지혜로 젊은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71세 서모 씨도 그런 마음으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젊은 놈들은 나라를 모른다며 정치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자녀들까지 단체방에서 나가버렸고 가족 모임에서도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건강에 좋다는 정보를 SNS에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정보를 나누려는 마음이지만 젊은 친척들에게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는 항의를 받게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모든 발언이 기록으로 남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병원이나 관공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는 나이 많은 어른을 우선해 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66세 한모 씨도 병원에서 나이 많은 사람 먼저 봐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순서대로 진료합니다 라고 했고 한모 씨가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다며 큰 소리를 내자 오히려 다른 환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내가 세금 몇십 년 냈는 데라며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기여도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지만 지금은 모든 시민이 똑같이 대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술에 대해서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나이 들어서 배우기 힘들다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69세 김모 씨도 나는 컴퓨터 모른다며 은행 창구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뒤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QR코드를 못 찍어서 식당 출입도 못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죠. 기술을 모르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습니다. 최소한의 디지털 기기 사용법은 배우셔야 합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는 평생 운전했다는 것이 자랑이었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 운전하는 것이 자립적인 모습이었습니다. 74세 박모 씨도 그런 자부심으로 운전을 계속했지만 시력이 나빠져서 신호등을 못 보고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 차에 임신부가 다쳐서 민사소송까지 당했고 동네에서 위험한 할아버지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운전 능력이 떨어진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블랙박스로 기록되어 온라인에 올라가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는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67세 조모 씨도 며느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며
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족 갈등이 심해졌고 아들까지 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손자에게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강한 남자로 키우려는 좋은 마음이었지만 딸에게 그런 식으로 교육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성평등과 감정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시대이므로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강요하면 가족들로부터 외면받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때는 고수익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72세 이모 씨도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희망을 품고 전 재산 8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모두 잃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이 생활비를 대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가족들은 왜 상의도 없이 그랬냐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다 한다며 따라했다가 큰 손실을 보면 가족들에게 분수를 모른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60세가 넘어서는 안전한 투자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이나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때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 상대를 직접 골라주고 결정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69세 윤모 씨도 그런 마음으로 30대 아들에게 지금 나이로는 누구든 만나면 된다며 본인이 소개받은 여성과의 맞선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거부하자 내가 키워놓은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는다며 용돈을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아들은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고 다른 가족들도 너무 강압적이다라며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출산 계획에 간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손자를 낳아야 한다며 계속 재촉하거나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어간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집안의 번영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지만 젊은 부부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불쾌해합니다. 과도한 결혼 간섭은 가족 관계를 파탄내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입니다. 우리 때는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68세 정모 씨도 당뇨가 있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이 들면 원래 아픈 거라며 치료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하게 되었고 지금은 며느리가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며느리는 직장도 그만둬야 했고 가족들의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병원비 아깝다며 정기검진을 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에 발견했다면 완치 가능했던 병을 놓치면 가족들이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져야 하고 왜 미리 관리하지 않았냐며 원망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우리 세대에는 당연하고 옳은 일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걱정하고 어른으로서 권위를 지키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모든 것이 온라인에 기록되고 공유됩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와 좋은 마음도 지금은 꼰대나 갑질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떠나서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경받고 사랑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를 인정하고 젊은 세대의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어도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지금 시대에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가족들로부터 외면받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다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건강하고 존경받는 노후를 위해 시대에 맞는 어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